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결국에는 표현에 있는 겁니다. 참 되게 새삼스러운데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내가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찍을 때 제가 굉장히 뭔가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혼신의 힘을, 지금도 그렇긴 한데 아마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되게 열정적인 어떤 에너지들을 막 담아내려고 했었던 게 있거든요. 4년 전, 진짜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편해져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흐르면서 저도 이제 많은 경험들을 더 했을 터이니 거기에서 얻게 된 것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저도 조금 더 즐거움을 갖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뭔가 되게 이거를 이렇게 꼭 알려드려야 돼,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돼, 막 이런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천천히 해나가는 시간들이 길어짐에 있어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입시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참 되게 이 인연이 감사하고 귀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봤었던 이유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연기를, 특히나 이제 독백 연기 하나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꾸준히 오랫동안 연습을 해봤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자주 반복하는, 뭐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연습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규정을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기준이 명확하게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감각적인, 동물적인 어떠한 나의 느낌과 감성과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강조를 되게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설정을 하고,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정말로 많은 반복들을 많이 했었고, 제 동물적인 감각에 딱 의지해가지고 연기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들이 의뢰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대학교 때 또 이제 연기를 막 이렇게 같이 선후배들이 섞여가지고 연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한 7학번 위에 선배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얘는 그냥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는 게 타고난 것 같아,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정말로 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를 드러내는 것들, 표현하는 것들에 있어서 막 이런 에너지들을 많이 썼었던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마구마구 드러냈었던 서툰 시절이 저에게도 물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배우로서 공연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혹은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서툴렀었고 얼마나 부족했었는지가 보이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배우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의 멘토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제 오디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팁을 좀 주셨었어요. 워낙에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영화나 뮤지컬이나 뭐 드라마에서 항상 주연만 하시고 탑 배우시니까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형처럼 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께서 네가 정말로 연기를 잘하고 싶으면은 롤모델을 하나 설정을 해라. 한 분의 배우를 롤모델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그 분이 나왔었던 작품들을 쭉 다 살펴보고 그분이 하는 것들을 정말 다 흉내낼 수 있어야 된다.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정말 흉내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호흡 하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동작들, 제스처들 전부 다 흉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네 것으로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롤모델은 휴잭맨으로 정했습니다. 원래 롤모델은 이제 눈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처음에는 나는 그럼 형을 롤모델로 할래. 형은 정말로 저처럼 뮤지컬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롤모델이니까. 그래서 내 롤모델은 형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형이 야, 나 같은 배우 말고 나보다 더 좋은 배우로 설정을 해라 라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휴잭맨이라고 하는 롤모델을 설정을 하고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들을 그때부터 다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특히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는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관객으로서 내가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저 배우가 정말 저거를 잘 표현한 것일 텐데, 내가 그 장면을, 주요한 어떠한 장면을 다시 틀어놓고 음량을 끕니다. 음량을 끄면은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비언어적인 것들이죠. 제스처나 표정이나 동작이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나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어지는가까지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전달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길래 보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넷플릭스를 내가 구독을 한다. 그러면 넷플릭스 어떤 영화 몇 분에 무슨 장면에 나오는 것들,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 이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저의 연기라고 하는 서랍장 안에 잘 저장을 잘 해놨다가,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비슷한 어떠한 감정선을 연기를 해야 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었고, 그렇게 그냥 이게 잘못 이제 오해가 되면 야, 그냥 그거는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설명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표현만 하자, 그게 절대 아니라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대본을 보고 텍스트를 통해서 그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인물에게서 느껴지는 어떠한 정서라고 하는 게 나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본능으로 그거를 드러내서 그 말을 하는 데까지는 주저함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대학교 때 그랬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나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혹은 심사위원들이 느껴야 내가 정말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디션을 볼 때에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나 어떠한 감정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막 느끼려고 하다 보면은 앞에서 볼 때는 분명히 나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느끼고만 있는 느끼고만 있는 그 배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저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결국에는 표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카테고리와, 그리고 내가 나한테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누가 잘 섞어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 사람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만약에 보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찍으실 수도 있으니까, 영화에서는 한 작품에서 그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 그 영화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각 씬마다 우리 배우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영화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부합하게 내가 다가갈 수 있겠는가,
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각 씬마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막 좌충우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는 씬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야 이게 첫 번째 씬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 찍었다가 뭐 여기 첫 장면 찍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편집할 때 그게 잘 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독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결정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선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성재야, 시험을 볼 때에는 그곳에서 너의 성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성의 있게 뭔가를 준비하자 이걸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단어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들어보시는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굉장히 들었을 때 당연한 얘기 아닌가?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서브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밑에 깔려있는 메시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너의 성의를 보여주는 곳이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님이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이야기하는 것들, 네가 만약에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마디마다 어떻게 움직일지 제스처를 다 설정하고, 그리고 네가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나 이런 토시 하나까지들도 다 설정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흐름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 내 머리, 뭐 의상, 헤어스타일, 나의 표정, 제스처, 말하는 것들 하나하나, 이 모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다 설정해서 나의 동물적인 감각들과 융화시킨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강조를 제가 이번 연도 들어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해 놓은 것들이 온전히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을에 이제 연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대사가 지겹고 뭔가 권태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권태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체, 여러분이라고 하는 정성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서에 이렇게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이 사람에게서 표현하고자 했었던 어떠한 것들이, 그러한 열정적인 어떠한 것들, 나의 성의가 가리워지게 되는 결과물을 앞에다가 보여지게 돼요. 제가 저 연습할 때 발을 정자 이렇게 쓰면은 5번 연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루에 정말 200번,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고 오디션을 보고 나서, 그리고 오디션을 보고 데뷔를 하고 나서는 하루에 정말 6시간씩 연습을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시간씩은 무조건 연습을 했었거든요. 빠짐없이 그렇게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레슨 받는 시간은 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무언가가 나에게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내가 뭔가 느슨해지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요 정도로 표현하고, 이제 내가 이것들은 나한테 너무 익숙한 거니까 내가 화를 내더라도 한 콱 하고 이 정도로 드러내고,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뭐 나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스스로 잘 살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연인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만난 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권태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되고요. 처음에 서로에게 느꼈었던 어떤 열정적인 에너지들은 점점 사그라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처음엔 남자들이 막 이성에게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표현을 막 합니다. 거침없어요. 어디 멀리까지도 바래다 주고, 그 사람 전화 계속 기다리고, 카톡 오면 바로 답장하고, 이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막 드러내는데, 몇 년이 딱 흐르고 나서 이제 조금 정말로 익숙한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이, 뭐 사랑한다는 걸 말로 해. 그리고 괜히 실이 막 느슨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이 사람에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내 표현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연기,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그 인물, 그 인물의 관심도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그 인물을 표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익숙함이라고 하는 혹은 뭔가 권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씌어서 뭔가가 씌워져 가지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의 열정이 조금 덜한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연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아마 겪게 되실 텐데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는 연기를 한번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사로 스타트를 끊는 게 아니라 연기 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에서 누군가 진짜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하게 되신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 상태에 놓이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로 바로 시작하면은 말은요, 여러분, 내가 감정 상태를 느끼고 숨을 마시고 숨을 내뱉었을 때 호흡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성도를 통해서 발음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정보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만 주는 거거든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웃긴지, 뭐 왜 기분이 좋은지, 왜 뭐 설레이는지 이거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알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무언가가 얘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보구나. 얘는 뭔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나 보네. 굉장히 디테일한 상황까지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건지를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떠한 것들로 말 말고 표정, 제스처, 뭐 시선 그리고 호흡 같은 것들로 충분히 소개를 하면서 정보를 꺼내기 시작을 해야 말이라고 하는 대사가 되겠죠? 그래야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 정서의 초대장을 호흡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정서의 동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숨 꼭 쉬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 상태를 꼭 보여주는 것들을 준비를 해주셔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권태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기로 설정을 했었더라? 이거를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꺼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간들을 겪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 한 번을 할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을 한 2시즌 정도 했고 라만차를 3시즌 정도 하고 뭐 시라노라고 하는 작품을 1시즌 했는데 100번은 넘게 했었어요. 그때마다 맨날 똑같은 무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있는 관객들은 늘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하루의 감정 상태가 항상 달랐을 것이고 자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관객분들은 처음 공연을 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준비한 것들을 온전히 열정적으로 드러내놓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관객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연기를 보고 충분한 만족감을 표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모르겠습니다. 채널의 특성상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새롭게 뭔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걸 꺼내는 작업들이 만만치만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가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배우라는 직업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사를 이제 몇 번 하다가 조금 한 몇 달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연습하고 이게 조금 권태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뭔가 경각심을 느끼셔야 돼요. 오래된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널 너무너무 좋아하고 난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거를 늘 드러내는 연습들을 우리가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연습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내 마음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이거를 표현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표현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다 준비를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무대가 성의 있게 꾸며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연기 노트를 계속해서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확실히 혼자 얘기하면 이렇게 뭔가 다큐멘터리 같이 되네요. 19유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연기 얘기하고 노래 얘기를 이제 또 아마 하게 될 텐데,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진지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야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꽤 오래 이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제 누군가 연기를 입시를 지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오디션을 준비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제 마음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저하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도 저의 진심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진심이 부디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선택한 이 단어의 의미를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가지고 가보자 라고 하는 것들로 가져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드신다면 그거는 제가 뭔가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얘기하도 기네 이제.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능숙하게 끝이 없네. 그냥 할게요. 죄송해요. 능숙하게 연기를 한다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연극영화과 입시를 예로 들게요. 능숙하게 연기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왜 이런 얘기 이제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학생, 뽑고 싶어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과연 내가 교수님이라면 어떨까? 능수능란하게 연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그래 보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조금은 서툴지만 정말 그것들을 열정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너무나 예뻐 보일까? 능수능란하게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막 좋은 이벤트를 딱 준비해서 탁 멋지게 물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서툴지만 이 사람의 진심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분명히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툴지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꼭 설정해 보세요.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